하면 되는데 예, 이해 안 하고 이해 안 뭐 여기는 가면 뽑으라고만 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래갖고 안 그래. 하게 된다. 안 하게 되지.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애들이 이빨이 삐뚤삐뚤해지잖아요. 유치랑 이렇게 빼주잖아요. 근데 저는 치아를 이렇게 대칭으로 같이 빼주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좌우로 근데 부모들은 이제 왜 멀쩡한 걸 빼냐. 근데 그렇게 빼줘야 부족한 공간으로 삐뚤어진 이빨 펴지고 펴지고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건데 연구치 나면서 예, 그러네. 그런 거를 어차피 이제 뺄 이빨인데. 그런 거 이제 멀쩡한 이빨이라고 안 빼시고 아 가요. 지금 9살인데 네. 앞에 치아가요. 그러면 이렇게 그 유치 뺄 때요. 예전에는 그랬잖아요. 그 흔들리는 이빨만 그냥 빼주고 여기 빼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이가 나오는 순서가 거의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데 조금씩 속도 차이 나거든요. 앞니부터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같이 빼줘야 돼 이렇게. 아 그래야 이제 공간에 맞춰서 지들이 이렇게 자리 잡거든요. 따로따로 빼주면은 네. 지 맘대로 틀어져요. 이빨이 나올 때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예. 이게 나오다 보면 유치 뿌리에서 뭐 이렇게 세워서 오는 경우 있거든요. 아, 그럼 얘가 안 흔들려요. 뿌리가 남아서. 네. 근데 이제 사진 찍어보고 안 흔들려도 얘를 미리 빼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요. 아. 그러면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확률이 줄거든요. 조카는 이 앞니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. 네. 코 밑으로 수평으로. 근데 이 유치를 빼고 한번 경과 좀 보자고 했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이 아 그 멀쩡한 이빨 왜 빼냐고 그래서 놔뒀더니 이제 어디 가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. 결국엔 다른 데 갔더니 이 매복된 치아는 나중에 어른 돼서 빼고 임플란트 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7, 8살밖에 안 된 애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할머니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되게 막 불안하잖아요. 그쵸.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보고 걱정만 하냐 이래서 결국엔 앞니를 미리 빼버렸어요. 공간이 나니까 이빨이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예. 이쁘게 딱 자리 잡았어요. 아.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. 저희도 그런 거 이제 부모들한테 설명을 하면 엄마 아빠는 듣고 그럴듯하면 따라오는데 할머니들은 무슨 애 이빨을 흔들리지도 않는 걸 막 뽑아대냐고 막 저 치과 가지 말라고 아.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. 네. 교정치과에서도 소아치과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일반 성인 교정하는 데는 뭐 일단 다 틀어진 걸 펴주는 방법이니까. 근데 삐뚤어진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유치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옆에 거를 빼주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선입견이죠. 애가 안 아프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두는 거고. 근데 관심 있는 엄마들, 아빠들 와갖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시죠 해서 이렇게 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빨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애들은 잘 나와요. 엄마 아빠도 원래는 선천적으로는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치가 빠질 때 그 시기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이드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후천적으로 부정교합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그 개념이 웬만한 치과 의사들은 다 알만한 개념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. 되게 단순한데 그거를 물어보면 같은 치과 의사랑 얘기해도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러는데 이게 원래 이빨이 올라올 때 혀가 미는 힘하고 볼이 당기는 힘하고 그 중간에 딱 나와 있어. 네. 논문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. 이게 중간에 힘이 딱 0인 지점에 치아가 배열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힘이 0인 그 지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얘가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니까 이 힘이 중간에 딱 0이 되는 요 아치 부분을 틀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거고 유치가 나올 때
공간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미리 빼주거나 전략적으로 해줘야 치아들이 이렇게 나거나 이렇게 나질 않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애가 어렸을 때부터 쭉 관리를 받고 그거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아 이런 개념으로 얘를 이렇게 해줘 봅시다라고 유도해주는 의사들이 없는 거지. 한 사람 진료를 볼 때 이 사람의 데이터가 쭉 누적돼서 이 사람한테는 성장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느 결과를 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갖고선 얘를 쭉 관찰하면 방법을 찾아줄 텐데 오늘 왔으니까 오늘 이 진료하고 돈 내고 가시고 그것만 생각해.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주려면 머리 아파요. 맨날 입 아프고 이해라도 하는 게 이해 안 하고 뭐 여기는 가면 뽑으라고만 한다고 그런 소리 나고 그래갖고 안 하게 되지.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애들이 이빨이 삐뚤삐뚤해지잖아. 유치랑 이렇게 빼주잖아. 근데 저는 치아를 이렇게 대칭으로 같이 빼주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좌우로 근데 부모들은 이제 왜 멀쩡한 걸 빼냐. 근데 그렇게 빼줘야 부족한 공간으로 삐뚤어진 이빨 펴지고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건데 영구치 나면서 예. 그런 거 이제 멀쩡한 이빨이라고 안 빼시고 막 가요. 근데 삼남매가 그 집 애들이 이가 삐뚤삐뚤하고 심지어는 앞니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서랍자 주고 이거 반대로 막 누르라고. 그게 텅블레이드 테크닉이라고 소아치과 책에 나와요. 이가 다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중간에 거꾸로 된 거는 돌리면 돌아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삼남매 이빨을 애들이 울어도 엄마가 빼고 가자 이렇게 하고 대칭으로 다 빼줬거든요. 애들이 이빨이 다 셋 다 충치도 하나 없고 진짜 이쁘게 잘났어요. 그럼 지금 그 아이가 9살인데 네. 아이가 그 상태에서 치과를 갔을 때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 소아치과 같은 데 가면 네. 1차 교정을 하자고 할 거예요. 교정도 개념이 소아치과는 턱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턱이 못 자라게 이렇게 당겨주는 정도만 해줘야 되는데 네. 그 삐뚤어진 치아를 애가 커버리면 고객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1차 교정을 해버려요. 네. 그리고 이제 영구치가 다 나오면 성인 교정하라고 또 이제 보내는 거죠. 소아치과에 가면 지금 설명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뭔가 유도를 할 만큼 해보지를 않는 거죠. 근데 저는 생각이 영구치가 다 나온 상태에서 만으로 13세에서 15세, 16세 요 정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뭐 중학교 정도 그때쯤부터 유치 다 빠진 상태에서 영구치 있을 때 그때 교정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뺄 거 빼주고 정리해주고 정기적으로 체크해봐서 사진도 찍어주고 최대한 유도를 해봐요. 그래서 이제 턱만 이렇게 나오지 않게 유도를 하면 교정을 해도 금방 끝나거든. 완전히 교정을 안 하고 올바르게 치아를 이쁘게 만들 수는 없어도 더 나빠지는 거를 관리해서 쉽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니가 이렇게 틀어진 것도 사실 뭔가 버릇이 있거나 이빨을 안 빼줬거나 막 그런 걸 거예요. 이렇게 관리하면 부종겹이 안 생긴다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지금 상태로 놔뒀을 때 더 나빠질 거를 네. 최대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인데 네. 그 과정에서 치아를 이렇게 빼고 요거는 이렇게 빼고 3개월 뒤에 요건 조금 늦게 빼고 이런 거를 계획을 잡아주는 게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지. 제가 하는 대로 저희 병원 와서 저한테 맡기면 부종겹 절대 안 생깁니다. 아니. 제가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네. 부모 마음으로 이제 좀 조바심 갖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 예방치과에서 인두제라고 해요. 회원 관리. 뭐 그래서 이제 회비를 내면 예방 관리나 간단한 치료는 다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. 그 1년 연회비를 내면. 그렇죠.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슈어스마일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같이 할 수 있거든요.
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관리하다가 영구치 나오면 슈어스마일로 딱 끝내버리는 거. 남자애들 진짜 이가 막 이상한 애들 있거든요. 걔네들은 시작할 때 그러거든요. 한 번에 될 생각 하지 말고 해보고 네 맘에 들고 내 맘에 안 들면 다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하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얼굴에 윤곽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아요. 슈어스마일은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걸 한 번에 잘해주려고 막 세심하게 하다 보면 3년 무상보증 기간이 그냥 훌쩍 가거든요. 또 환자가 한 번 돈을 내면 3년 안에 생기는 비용은 다 무상이에요. 더 이상 낼 돈이, 월비도 낼 것도 없고 우리 병원은. 근데 다른 데는 뭐 슈어스마일 투명 교정한다고 450, 막 500 막 이렇게 하는 데 있대요. 거긴 또 그거 해주고 가면 월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월비 5만 원, 7만 원 받더라고. 애들 성장하면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. 이빨이 몇 살 때 나오고 뭐 턱이 언제 크고 뭐 이런 거. 그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게 지금 요렇게 임상에서 묻어나는 것 같은데. 애들 유치를 대칭으로 빼주자 이런 것부터 해갖고. 그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. 그쵸. 그럼 그 친구들은 여태까지 그 방법을 아는 선생님한테 못 갔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거 쇼츠 제작하면 네. 걱정인 게 예. 애들이 와서 다 상담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? 교정을 해야 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어르신들도 또한 교정해야 될 분들이 딱 보이는데도 그냥 사시더라고요. 어르신들은 하면 안 돼요. 아, 어르신들은 하면 안 돼요. 30대 이후에는 교정을 잘못하면 잇몸 질환이 엄청 심하게 생겨갖고, 원래 이렇게 뼈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흡수가 되고 반대로 당기는 장력이 생기면 뼈가 이렇게 쭉 생겨나요. 근데 이제 치아를 밀고 옮기고 하잖아요. 밀면 뼈가 녹으면서 가고 뒤쪽에 뼈가 생겨요. 예. 근데 생기는 뼈가 충분하게 생겨야 되잖아요. 근데 20대 중반부터는 우리 몸에 원래 빠지는 뼈가 더 많아요. 생기는 뼈보다. 20대 이후에는 밀어서 흡수를 시키는 건 되는데 뒤에 생기는 뼈가 작게 생겨서 이빨은 가지런하게 해놨는데 이빨 사이 뼈가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흔들리죠. 치주 질환이 생기기가 좋죠. 아, 그래서 30대 이상은 웬만하면 이게 진짜 내가 막 엄청 하고 싶다 아니면 별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,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앞니보다는 뭐 밑에 특히 삐뚤어지는 거.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꼭 앞니 부분이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오히려 그거를 좀 유지하시면서 견뎌내시는 게 더 나아질까요? 버텨내시는 게? 내 이빨을 최대한 오래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골격 성장하는 게 여기 가운데 정중선 있잖아요. 턱뼈가 위에가 원래 뼈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데 두 개가 붙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수처라고 하는 부분, 뼈가 붙은 부분이 애들 땐 성장해서 이렇게 턱뼈가 이렇게 넓어져요. 위에 턱뼈가 여기 조그맸던 게 밖으로 넓어져요, 이렇게. 근데 그 성장하는 데가 이 가운데 정중선이고요. 그리고 아래도 여기 여기 가운데, 맨 가운데 이빨 사이, 여기가 성장점이고 턱 관절이 성장점이거든요. 성장할 땐 이게 넓어져요. 넓어지고 나면 이빨이 다 나고 쓰다 보면 이제 마모가 되잖아요. 그럼 이빨 사이에 공간이 좀씩 생기는데 그것들이 또 앞으로 쏠리는 성향이 또 있어요. 모든 사람이. 그래서 이제 이빨 마모가 되면 그 공간을 메꾼다고 앞으로 쏠리는데, 그때 이 이빨이 그 아이디얼 아치로 딱 균형 있게 돼 있으면은 덜 찌그러지는데, 원래 좀 틀어져 있으면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젊었을 때는 조금 틀어졌는데 나이 먹고 더 많이 틀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 갖고 있는 치아의 아치가 좀 틀어져 있어서 더 많이 쏠리는 거예요. 아, 점점 그렇게. 근데 그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는 그 생리적인 현상이죠. 사람한테 원래 일어나는 일인 거죠. 그러면은 치주 질환, 잇몸 질환, 그런 뭐 치은염 같은 그런 질환만 없다면 괜찮은 건가요? 그쵸. 뭐 여태 살았는데 뭐 나이 5, 60대 갖고 그거 좀 미워졌다고 뭐 문제는 안 되니까. 근데 그걸 이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교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이게 나중에 쓴 데까지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그땐 브릿지나 뭐 이런 걸로 해서
이쁘게 펼 수는 있는데 중장년층에서 교정은 아, 별 좋지 않고 이미 치아가 모든 치아가 앞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삐뚤어진 거 필려면 다시 이빨을 뒤로 다 밀어야 되잖아요. 그쵸. 그 과정에서 또 이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지니까 웬만하면 젊을 때 관리해서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조금 틀어질 때 조금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죠.